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어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파이코인을 보다가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요즘 어쩌면 이런 거를 진작에 말씀드려야 될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이제 어제 이렇게 쫙 떨어졌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5, 6, 7, 8, 9, 10, 11, 12, 13, 14 한 14시간에 걸쳐서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더라고요. 거래량 터지고 조금 반등하는 것 같다가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13센트 밑으로 왔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사람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고 이렇다고요. 저도 어제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정말 만들어 달라고 공부 좀 많이 시켰어요. 지금 코어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코어팀은 이거를 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그 덱스 거래소 만들고 유동화 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 개의 코인하고 몇 개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일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조성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암호화폐 혹은 달러와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유동성 풀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이 가치 에너지로 지금 코어팀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준비하고 지금 이런 거를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가총액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패한다. 어제까지는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5파이였는데 오늘은 뭐 8파이 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수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는 영상인데 이렇다고요. 막 어제처럼 내려오니까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러지 마세요 갖고는 절대 안 되고요. 이 호르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막 이거 뭐야 18조팔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고스란히 18조팔 하는 그거를 에이씨 하면서 하는 그걸 그대로 느껴주셔야 돼요. 그대로 느껴주셔야 돼요. 그거를 짧게 지금 표현한 건데 18조팔 하는 거죠. 막 어제처럼 막 떨어지면은 14시간 동안. 근데 이거를 그걸 그대로 자기가 느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태까지 제가 뭐 회사에서건 부모에서건 혹은 교회에서건 성당에서건 절에서 명상을 배우면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느껴줘야 돼요. 고스란히 느껴줘. 그렇구나라고.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썸네일에 다른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파이에서 이 상수로 정해져 가지고 이 상수로 정해져서 가령 뭐 2달러로 할지 3달러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수가 정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훌라닥거리는 게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훌라닥거리는 게 계속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럴 때 이거를 흔들리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18조팔하는 자기의 그 호르몬의 움직임을 그냥 느껴주셔야 돼요. 그대로 느껴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틀어드리고 내려갈게요. 이거 그대로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화폐 혁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7가지 단계로 이 사람들이 발표한 로드맵 말고도 쭉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전체는 알지 못하지만 윤곽은 이제 잡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그게 왜 그러냐면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 덱스, AMM, 이 가격 안정성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스테이킹 하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바이브 코더도 소개해 달라고 하는 게 전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 내에서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화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 화폐로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막 사자 팔자 투기 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생활 화폐가 되려면 구매력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어제의 1파이와 오늘의 1파이가 뭐 사과를 살 때건 빵을 살 때건 자동차를 살 때건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기적인 덤핑, 펌핑,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런 거를 막고 뭐 파이를 내는 사람과 파이를 받는 사람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 내부의 안정화 장치. 이게 파이에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가치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가격, 저 K 값이 나오는 거, 저게 탈중앙화된 가격이 시장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덱스 거래를 만들어서 덱스 거래소 내에서 이제 적어가지고 외부 조작으로부터 없이 생태계 내부에서 기준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유동성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보고 스테이킹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알고리즘 없이도 언제든지 교환 가능한 유동성 풀, 시장 조성을 해주는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유동성 풀이라는 거는 전 세계 239개에서 거래되는 가령 한국에서 소주 한 병, 몽고에서 소주 한 병, 뭐 유럽에서 소주 한 병, 이런 것도 가격이 다르잖아요. 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커뮤니티에서 가격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결제해야 되는 파이의 량은 받아야 되는 파이의 개수는 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 내에서는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유동성 풀이 계속 230개국에 골고루 적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에다가 패깅을 할지, US 달러에다가 패깅을 할지, 어디다 패깅할지는 모르지만 안정된 가격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국채에다 할지 뭐 어디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그래서 덱스 거래소와 AMM이 오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도 그 다음에 뭐 애플이고 미리 다른 암호화폐는 뭐냐면 지금 스트레티지 같은 데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스트레티지가 원래는 그 회사는 IT 회사잖아요. IT 회사인데 지금 다트 기업 그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자기네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것을 했잖아요. 원래는 저 IT 회사인데 그거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 설명하려다가 꼬였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덱스와 AMM 이게 진짜 그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가치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령 오픈마인드가 이제 파이에 우리 그 노드 된 거를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파이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 딥러닝을 시킨다. 딥러닝을 시키는데 이게 뭐 매달 돈을 낼 거 아닙니까? 매달 돈을 내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럼 12달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지난달에는 100만 불 냈다가 지난달에는 100만 불어치 파일을 샀다가 이번에는 80만 불어치 파일을 샀다가 다음 달에는 200만 불어치 샀다가 그 다음엔 300만 불어치 샀다가 그 다음엔 500만 불어치 사야지 파이와 약속된 파이를 결제할 수 있다면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도 LG건 삼성이건 돈을 받으면 이거 받아갖고 딥러닝 하면 이게 원가가 얼마고 수익이 얼마니까 거기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게 돼야지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덱스 거래소와 이게 파이가 덱스 거래소가 생기고 AMM이 생기게 되면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오픈마인드만 놓고 봐도 그렇죠. 지금 오픈마인드가 전 세계에 그 인공지능을 딥러닝 시키는 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딥러닝 교육시키는 게 한 달, 두 달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몇 달에 걸쳐서 돈을 내야 되는데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원가 계산이 안 되니까 받아야 될 돈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X 곱하기 Y에서 상수 K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려다가 보니까 지금 노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4, 25, 26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유틸리티 확보를 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수요 창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파이코인의 최종 사용자가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저 230개국 저 뭐 타지키스탄이건 기니건 무슨 저 미얀마건 방글라데시건 이게 엔드 유저들이 쫙 엔드 최종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밑에서 모래하고 자갈을 받쳐줘야지 그 위에 축대를 세우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앞으로는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모든 게 지금 한국이 뭐 올해 어마무시하게 지금 수출을 1조 달러 이상 할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수출이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의 공급망에 아주 중요한 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반도체, 뭐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선박, 무기. 지금 IT 산업으로 바뀌면서 IT 산업의 핵심 그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거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유럽 없어, 미국 없어, 중국 없어, 일본 없어, 한국이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한국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세계에 알려진 것도 한국에서 알파고처럼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지금 뭐 미국이 전쟁하는 양상을 본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양상을 본다든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KYC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금융 쥐고 있죠. 에너지 쥐고 있죠. 인공지능 쥐고 있죠.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진짜와 가짜를 솎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KYC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게 파이의 가치를 형성하는 거죠. 노드 활성화, KYC 통과 데이터, 앱 스튜디오, 덱스M. 이게 노드 활성화는 기술적인 신뢰의 토대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및 인프라가 되는 거죠. KYC 통과 데이터는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사용자 가령 저기 뭐예요? 이번에 뭐 JTBC가 뭐 저기 망했는데 왜 망했어요? 중앙일보가 망했는데 왜 망했어요? 실제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JTB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라는 게 정해졌을 때 그때 광고주가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도 그렇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신문 인쇄해갖고 거진 반 이상은 그 자리에서 외국으로 폐지로 팔아버리잖아요. 광고 단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AY 킬웹도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데보다 여기 파이는 실제 사용자 확인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기 광고하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앱스튜디오는 실생활 이제 교환가치 결제수단 확보를 하는 거죠. 이 앱스튜디오는 가치의 에너지 전환이 이제 여기서부터 뭐 CIDI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기서 돈 에너지가 생기고 파이의 상수값이 정해지는 거죠. 이런 것으로 해서 화폐의 가치가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달러처럼. 그리고 이게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 안정화되고 이 네 개가 큰 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가격이 뭐 14시간 동안 곤두박질을 쳤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곤두박질 칠 때도 그 불안감과 그 짜증을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고 그대로 느껴주세요. 정말로 그냥 그렇구나. 그대로 느껴주세요. 그 역 같은 마음, 그 짜증나는 마음을 기분 전환한다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묵직하고 그 찝찝하고 그 갑갑한 거를 그 한숨 나오는 거를 고스란히 느껴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그게 왜 나중에 돈그릇 만들 때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1시간짜리로 보여드렸지만 24시간짜리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그냥 찻잔 위에서 태풍 한번 불었다가 찻잔 위에서 태풍이 한번 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본 거죠. 24배 높은 데서 본 거죠. 그런데 이걸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로 보게 되면 찻잔 위에 태풍이 아니라 밑에서 쓰나미가 불긴 부는데 저 비행기 위에서 보는 거죠. 내가 파이 몇 센트 내가 보기엔 1불이나 17센트나 나는 상관없어. 나는 파이 최소한 5불 10불 가면 할 거야.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 자체가 올라갈 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올라갈 때 사실 수 있어요. 그때 쫓아가서 정말로 그때는 정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해서 사더라도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노드 업그레이드 이행률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다시 한 건데 노드 업그레이드 이용률 봐야 되고 KYC 통과 마이그레이션 보셔야 되고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올리니까 그냥 이렇게 썸네일만 봐도 아시는 거고 KYC나 이런 게 지금 머니 론더링 같은 게 어떻게 되나 미카가 어떻게 되나 고래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핵심적으로 5개만 딱 보시고 계시면서 높은 데서 보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구나 그렇지 이러면서 이걸 고스란히 느껴주시는 거 고스란히 느껴주시는 거 이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스란히 느껴주세요. 그러는 사이에 코어팀의 부분은 이거를 만들고 있을 것이고 이거에 이제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되고 스테이킹에서 도와주면 되고 그러면은 정말 꿈을 이루실 겁니다. 감사합니다.